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세계 4대 스트라이커라고 불리던 반 니스텔로이의 맨유 시절 히든 스토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니스텔로이가 득점왕에 집착했던 이유와 퍼거슨 감독이 그를 내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 니스텔로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5시즌 동안 95골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단 한 골만 제외한 나머지 골들이 모두 페널티 박스 안에서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뛰어난 결정력이 그의 장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장점만큼 단점 또한 분명했다고 전해집니다. 반 니스텔로이는 골에 대한 욕심이 심했다고 합니다. 개인의 성적에 지나치게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죠. 팀의 동료였던 라이언 긱스는 팀이 3대0으로 이기더라도 반 니스텔로이는 자신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경기 후 드레싱룸 구석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앉아있곤 했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골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고 하죠. 팀 플레이어가 아닌 개인으로 빛난 선수였다고 평가되는 이유가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 니스텔로이의 이러한 성향은 당연히 맨유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는데요. 맨유는 반 니스텔로이가 영입되기 전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3년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 니스텔로이가 영입된 이후의 성적은 어땠을까요? 맨유는 반 니스텔로이가 있던 5시즌 동안 단 한 차례 우승을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 공교롭게도 이후 반 니스텔로이가 팀을 떠나자 맨유는 다시 3년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물론 이를 비단 반 니스텔로이만의 책임으로 돌릴 순 없습니다. 이 시기에 첼시, 아스날, 리버풀 등 타 팀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진 것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동료들의 인터뷰를 보면 반 니스텔로이의 골에 대한 욕심이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실제로 당시 맨유 선수들이 반 니스텔로이에게 많은 불만을 가졌었다고 하는데요. 스콜스는 골을 넣고도 반 니스텔로이의 눈치를 보아야 했다고 합니다. 대표팀의 동료였던 클루이베르트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유도 이런 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죠. 디에고 포를란이 맨유에서 부진했던 이유도 반 니스텔로이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맨유에서 공격수로 뛰었던 프랑스 출신의 루이사하는 루드는 페널티 박스를 벗어나지 않고 프리킥을 전담하지 않는다. 팀의 협력 플레이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라고 밝히기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의 공격 파트너로는 루드보단 앙리를 더 선호한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루이사하가 갑자기 앙리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당시 반 니스텔로이와 앙리는 치열한 득점왕 경쟁을 펼치던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앙리의 존재가 반 니스텔로이에게는 큰 자극일 수밖에 없었겠죠. 스콜스에 따르면 반 니스텔로이가 앙리를 지나치게 의식했었다고 합니다. 앙리를 라이벌로 보았으며 그보다 더 많은 골을 넣겠다고 항상 다짐했다고 하죠. 그러나 앙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려 4번이나 득점왕에 이름을 올린 반면 반 니스텔로이는 단 한 번 득점왕에 이름을 올리는데 그치게 됩니다. 심지어 반 니스텔로이가 단 한 번 득점왕에 오른 0203 시즌에도 앙리와 마지막 경기까지 봐야 하는 치열한 득점 경쟁을 펼쳤었는데요. 반 니스텔로이가 페널티킥으로 겨우 득점을 기록한 덕에 단독으로 득점왕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 니스텔로이는 훗날 페널티킥을 차는 순간까지 득점왕만 생각했다고 밝혔을 정도로 득점왕 타이틀이 매우 간절했었다고 하죠. 반대로 앙리는 마지막 경기에서 골이 아닌 도움에 집중하며 융베리의 해트트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최종 패스를 넣어주는 동료가 없는 골잡이의 존재는 무의미하다. 게다가 나는 골을 넣지 못한다고 고통을 받는 선수가 아니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는 마치 반 니스텔로이를 저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듯 골에 대한 강한 욕심을 보이는 반 니스텔로이를 퍼거슨 감독이 계속 지켜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 니스텔로이가 맨유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는 것을 당연히 여기기 시작하자 퍼거슨 감독은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욕심을 조금만 버린다면 더 훌륭한 선수로 발전할 것이라는 애정어린 조언 또한 남겼습니다. 그러나 반 니스텔로이는 퍼거슨 감독이 자신의 입지를 위협할 만한 선수들을 영입하자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때가 베컴이 내쳐지고 호날두가 영입된 시기였습니다. 골욕심이 강한 반 니스텔로이와 개인 플레이를 펼치는 호날두의 만남은 당연히 좋을 수가 없었겠죠. 이후 웨인 루니도 영입되자 반 니스텔로이의 불만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들의 호흡은 당연히 좋을 수가 없었는데요. 게다가 호날두, 루니를 중심으로 팀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했고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반 니스텔로이는 명단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불만이 쌓여가던 루드는 공개석상에서 퍼거슨 감독을 강하게 비난하게 되죠. 그리고 어린 선수들의 성장을 기다릴 순 없다며 퍼거슨 감독에게 이적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퍼거슨 감독은 너가 어린 루니와 호날두에게 리더와 같은 역할이 되어주어야 한다라며 팀에 남아주기를 부탁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반 니스텔로이는 팀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찰튼과의 경기를 앞두고 훈련 도중
반니스텔로이가 호날두를 걷어차게 되고 이에 보복성 행위를 가하던 퍼디난드와 마찰을 빚게 되는데요. 이를 지켜볼 수 없었던 퍼거슨 감독은 결국 반니스텔로이를 이적시키게 됩니다. 물론 반니스텔로이는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제외한 호날두에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퍼거슨 감독에게도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퍼거슨 감독은 대인배답게 그의 사과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반니스텔로이의 마지막이 다소 아쉬웠다고 평가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었네요. 퍼거슨 감독은 반니스텔로이를 통해 골만 넣는 선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퍼거슨 감독이 루드가 떠난 이후 2년간 최전방 공격수를 영입하지 않은 것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리고 루드를 떠나보낸 맨유는 루니와 호날두를 중심으로 다시 프리미어리그 강자의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반니스텔로이의 등번호 10번은 루니가 물려받게 되고 호날두는 팀의 핵심 골잡이로 성장하게 되죠. 맨유는 이들을 중심으로 리그 3연패와 더불어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차지하게 됩니다. 세계 4대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라고 평가받던 반니스텔로이에게 이러한 히든 스토리가 있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오늘의 히든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반니스텔로이에 대한 또 다른 히든 스토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